세 살부터 우리가 이 닦죠. 그런 것처럼 그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호감, 존중을 자주 하라. 자주 하라. 그리고 실제로 관계의 달인들은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자주. 얼만큼 자주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한 20배 정도는, 부정성보다는 한 20배 정도로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고, 돈 많이 들겠네. 아이고, 시간 없는데, 이러죠.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횟수. 빈도수. 빈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빈도수로 해서 횟수가 만약에 20배가 높으면 관계 달인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싸울 때조차도 관계의 달인들은 긍정성을 더 5배나 더 높게 하고, 그리고, 관계 폭탄들은 이제 그걸 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서 거의 1대1, 더 정확하게는 1대 1.26. 부정성이 조금만 높아도 이온으로 분기점 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감 존중은 마치 이 닦는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은 제가 뭐 작업을 저녁 때 특히 이제 뭐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면서 호감 존중, 감사 배려,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장난 같은데도 진짜로 정말 오랫동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루치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있으면 제가 1분 동안 서로 이렇게 주물러줘 보라고 해서 어깨 이렇게 주물러줘 보세요. 1분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세보면. 그럼 그거 가지고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돈 많이 안 들여도 돼. 실제로 해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2천만 원짜리 크루즈 이런 거 했는데도 기껏 해봤자 그래봤자 한 회에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자주 긍정성을 높이는 게 호감 존중이고, 만약에 그동안에 전혀 안 하셨다면, 결혼한 지 5년, 10년 전혀 안 했으면 5년, 10년 동안 이 안 닦은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가서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처음엔 좀 많이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장점을 50까지 적어보세요. 한 그 정도 먼저 시작은 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의 장점도 50까지 그렇게 해서 20장 정도 복사해서 막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안방 뭐 부엌 현관문 붙여놓으면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성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고 뭐 속상해더라도 스르르 풀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가 다가가는 대화인데요. 다가가는 대화는 뭐냐 하면 상대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니까 가티메 박사 역시 연구해요. 그러니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 정말 turning toward,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 또 하나는 turning against, 원수되는 대화가 있고, turning away, 멀어지는 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원수되는 대화는 상대가 말했을 때 거기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 거가 원수되는 대화고,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가 얘기할 때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 하는 거, 이게 멀어지는 대화고요. 이제 다가가는 대화는 이제 수용 공감해 주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가 이렇게, 저 달 좀 봐, 보름달이네,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만약에 니 날 처음 봤나? 이런 식으로. 니 나이가 몇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무한하죠.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네, 정말 화가 나죠?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요새 이제 축구 많이 있죠? 오늘 축구 되게 재밌을 거야. 이랬을 때, 남편이 그랬을 때 아내가, 아유, 지겨워. 맨날 축구 타령. 당신 축구 볼 시간 있으면 청소나 좀 해요. 이랬을 때 원수되는 대화죠. 남편의 얼굴 좀 보세요. 자, 멀어지는 대화는 뭐냐 하면 상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이제 어디 회사 갔다 와서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없어? 이럴 때 아내가 아이한테 딴소리, 너 숙제 다 했냐 하면서 느닷없이 네, 그런 것이 이제 멀어지는 대화고요. 상관없는 대화로 화제를 바꾸거나 딴소리 하는 거. 다가가는 대화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치다 할 때 그거를 공감해 주거나 수용해 주거나 관심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가가는 대화예요. 자, 이 보세요. 남편이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 지쳐 보이네. 이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애니메이션입니다. 또 남편이 오늘 김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 이럴 때, 또 아내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들어주는 자세를 하게 되면, 남편 보세요.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데, 상대가 말을 꺼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수되는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핀잔을 주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화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올라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반대로 다가가는 대화를 했을 때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둘 다 낮아지면서 다가가는 대화는 이쪽에서도 또 다가가는 대화를 만들게 하고 또 이쪽에서 또 다가가는 대화 하니까 서로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너무 돈도 안 들겠죠?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고. 자,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긍정적 감정의 밀물 현상인데 단지 긍정성을 평소에 그것도 아주 자잘한 일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긍정성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20배만 높으면 뚱뚱하던, 작던, 크던, 시골에 살던, 도시에 살던 20배만 높으면 관계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배가 만약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부정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잘나고 이렇게 해도 관계가 이혼으로 급속도로 하는데 이 사람들, 그 관계의 달인들은 평소에는 한 20배 쌓아놓는데 그러니까 호감, 존중 이런 것만 해도 왜 다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다툴 때조차도 긍정성을 5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마시고 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럴 때 관계의 달인들은 보통 시작을 당신이 정말 술만 안 마시면 술 안 마실 때는 정말 좋은 아빠고 우리 친정에도 아주 잘해주고 분위기도 잘 내주고 지난번 꽃 사다 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정말 긍정 그런데 한번 술 마시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서 내가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계의 달인들은. 근데 관계의 폭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우 지겨워.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니냐. 당신 친구도 그 거지 같은 사람들 안 만나면 안 돼? 당신 식구들 다 술 때문에 망한 거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조차도 긍정성을 5배 높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화가 나고 실수를 하고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스르르 긍정적 감정이 스르르 몰려와서 좀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고맙고 그러면서 마치 그 모래자국에 찍힌 발자국이 파도가 밀려오면 쓱 사라지듯이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왜 칼로 물 베듯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관계 달인들이 하는 거고 부정성이 높게 되면은 요만한 일만 해도 예전부터 그냥 화가 났던 거가 다 몰려와가지고 더 관계가 급속도로 망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긍정성을 잘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 쌓여 있으면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여지가 생기고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싸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긍정성부터 오늘 가서 장점 50가지 하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시든지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 이제 집에다 붙여놓든지 그렇게 하셔갖고 먼저 시작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는지 그걸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사항들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계의 달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부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정말 모든 관계에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 간에도 서로 인사를 안 한다거나요. 맞습니다. 집에서도 부부 간에 뭐 말을 안 하고 지낸다거나. 네. 그런데 이렇게 꼬인 관계는 네. 맨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 사랑의 지도부터 먼저 알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호감 존중을 많이 표현하고 직장에서도 사실 가트맨 박사 연구에 기초를 해가지고 같은 그 팀 구성원들끼리 긍정성이 부정성보다 5.6배가 높으면 그 팀의 업무 성과가 최상이래요. 그다음에 한 2.93대 1이면은 보통이고 그다음에 부정성이 1.9가 더 높으면 한 2배 정도 높으면 정말 업무 성과가 너무 나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거라는 게 연구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 관계의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